네, 반갑습니다. 11월 6일 수요일 장중시장입니다. 자, 미국 대선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흔들흔들하는 모습입니다. 자, 아침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오르려다가 또 떨어졌다가 막 이런 식인데 에라이 집어치워!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내일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. 네, 변수가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뭐 매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들이 잡히기가 좀 어렵긴 하죠. 자, 시장은 일단 강보합세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강보합이지만 이것도 마이너스 바뀔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안심하기는 어려운 단계. 수급은 매도를 축소하고 있지만 무엇 때문에 매도를 축소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형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. 대형주가 전체적으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른 종목이 많지 않아요.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. 그냥 어제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. 제 계좌도 뭐 거의 0. 몇 프로, 0.1%도 안 됩니다. 0.1%도 안 되는 범위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.1%, 그 정도 범위에서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, 그냥 어제와 거의 비슷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. 이제 확실하게 정해지고 나서 결정하자. 이런 식의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. 그러니까, 그 내용들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.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2578포인트까지 지금 밀려있는 상황이고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. 이게 재밌는 게요. 아침에 상승, 떨어졌죠. 다시 올렸다가요. 아침 부분을 넘어섰어요. 그래도 다시 떨어졌어요. 그리고 여기가 지금 또 내려오니까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. 야, 이건 도대체 뭔가요?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혼란스럽습니다. 이게 마이너스 나게 되면 또 기분 나빠지잖아요. 그래서 또 갑자기 또 플러스 넘어갈 수 있고요. 이런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실질적으로 대응 포인트보다는 오후 늦지막히 보시거나 아니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. 시장이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. 종목도 뭐 변동이 크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가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으려고 하면은 정말 힘들 겁니다. 그래서 이 변동성 구간을 잘만 이용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늦지막히 보시는 게 유리할 거예요. 그래서 오전에는 그냥 관망세 계속 유지하세요. 그게 아무래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폭이 더 작긴 하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변동폭을 이용한 대응을 하시려면 거래소 쪽이 훨씬 더 나은 편이다.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죠. 자, 수급 한번 보시면은요. 외국인들은 매도를 축소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.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. 일정 구간에서 또 멈추는 상황이고 더 축소가 될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라인은 일단 지켜보자가 더 맞는 것 같고 매수로 들어가도 많이 확장할 것 같지 않고요. 매도로 또 들어갈 것 같지도 않아 보이죠. 그러니까 요거는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진행될 것 같아서 그 내용까지는 확실하게 좀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자, 외국인들 매도 일단 지속 중에 있는 모습에서 선물 쪽도 마찬가지죠. 네, 선물 쪽 개인들은 지금 콜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제 콜을 계속 팔고 있죠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또 다시 부딪힌 형태가 됐는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주가 더 오를 것이다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외국인들은 그 부분들을 때려가지고 자꾸 잡아먹는 그런 형태로 또 가고 있습니다. 이러면 또 만기일까지 또 이 옵션 가지고서 또 지랄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생 쪽은 지금 저쪽은 전쟁터인 것 같고 개인들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대응하시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으니까 만약에 파생 쪽 하시려면은 개인들과 조금 반대 포지션 가져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또 그것이 정답일 수는 없을 것 같다. 뭐 이런 식이죠. 그래서 지금 일단 이번 주까지는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별 수 없다. 그냥 변동성 구간에서 우리가 잘 살아남자.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다.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지금 시총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. 삼성전자는 보합입니다. 0.5% 정도 내려있는 상태고요. 하이닉스가 오늘 2%대 올라오면서 오늘 199,200원까지 올라갔는데 20만원 돌파도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.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다. LG엔솔루션,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부 다 약세 보합 수준 보여주고 있고요. 약보합이죠. 지금 전부 다 약보합이에요. 오늘 은행주 쪽이 좀 올라가는 모습은 좀 있어요. 은행주 쪽 올라가는 모습은 뭐냐? 블랙락이 뭐라고 했느냐? 연준 쪽에서 금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도 있다.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겠죠. 그래서 그건 개의 생각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연준이 방향성을 결정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컷은 안 되겠지만 0.25
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지배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은행주 잠깐 오르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변동성에 대한 대비책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이 블랙락의 이야기에 반응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. 그 외에는 다 떨어졌는데,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용이 조금 좋은 게요. 아래쪽까지 떨어졌다가 다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. 현대차도 그렇고요. 현대차 EUB는 지금 플러스로 살짝 돌아선 모습인데, 이것도 뭐 안심하기 좀 어렵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크게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반면에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생기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듯이 유상증자 굳이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올라갔을 때 팔아먹는 거 권장해 드리니까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.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 근데 방산유가 좀 올라가는 것은 아마도 트럼프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긴 합니다. 그래서 그 내용들이 조금 있다. 이 정도 보시고, 대부분이 그냥 뭐 별볼 일이 없습니다. 네, 시장 자체가 별볼 일이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, 근데 많이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지 않냐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코스닥 쭉 넘어가셔도 마찬가지죠. 2차전지가 또 빠지고 있는데, 테슬라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그쪽 부분은 별 관계가 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. 이쪽 부분은 일단 또 떨어진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은 또 부담이 될 수 있겠죠. 바이오 쪽도 지금은 현재 대부분이 이제 이 코스닥 쪽은 낙폭이 계속 커지는 상태라서 오후 들어서면서 시장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HPSP는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매각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급등 보였다가 매물대에 딱 부딪히니까 네, 매물이 바로 나오죠. 그래서 주가 조금 눌리고 있는 형태다.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도 별볼 일이 없어요. 네, 별볼 일이 없고, 오늘 많이 올라간 것 중에 동기세미캠, 요것도 뭐 더 많이 올라가긴 해야 되겠습니다만, 실적, 예상했던 대로 좋게 나왔습니다. 오늘 동기세미캠의 실적이, 한 44% 정도, 전년 동기 대비 44%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계속 올라갈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. 어차피 동진 세미캠도 물려서 기분 나쁘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긴 하더라고요. 근데, 네, 올라갈 때마다 또 팔아먹으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. 그러니까, 네, 실적 좋아서 올라가고는 있지만, 네, 이 부분도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죠. 네, 상황은 일단 61선까지 다 끌어당기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, 이런 포지션들은 일단 반등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여줄 수 있겠습니다. 그 외에도 지금 보면 뭐 그냥 그래요. 오늘 위메이드가 좀 올라가는 모습 좀 있고요. 그 외에는 더 많이 떨어지거나, 네, 아니면은 뭐 약보합, 보합, 뭐 그런 정도. 올라도 조금 오르고 내리도 조금 내리는 뭐 그런 형태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오히려 좀 하락적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. 계좌 포인트들은 아마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0.12 정도 수준에서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하고 있는 게 오늘 정상일 것 같아 보입니다. 자, 오늘 등락현황 한번 살펴보시면 거래소 쪽에서는 427개 상승, 426개 하락입니다. 똑같아요. 네, 완전히 뭐 그냥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코스닥은 812개 상승에 727개 하락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죠. 거래소 429개 상승에 429개 하락으로 또 돼 있네. 똑같이 나왔죠. 네,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둘 다 비슷해요. 네, 어디가 더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상승률 볼게요. 상승률 보시면 더본코리아가 오늘 상장했는데 저는 네, 공모주 신청 안 했지만 공모 신청하신 분들은 괜찮네요. 네, 수익률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지금은 매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. 근데 만약에 더 밀려가지고 지금 보기에는 절반 정도 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한 이 정도? 네, 5만 5천원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매도를 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오늘 저가가 46,000원까지 내려가 다시 올라간 거라서 다시 내려가게 되면 안 좋을 수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. 네. 자, 그 다음에 셀루메드, 코난 테크놀로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 온라인 종목이 제법 많이 보여요. 네, 제법 많이 보이죠? 네, 그리고 9% 이상 상승한 종목이 26개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동기세미캠 포함되어 있네요. 오, 네, 아무튼 뭐 그런 식이고요. 네, 좀 내려보시면 2.7, 오, 상승률은 또 나쁘지 않아요. 하락률 얼마 나왔을까요? 다브링크, 하이트론, 서울식품 우선주 정도까지가 오늘 하락세. 나머지는 괜찮죠? 네, 하락률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1.57. 그러면 플러스 한 1%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 정도 나오세요? 플러스 1% 정도 나오시면은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, 저는, 네, 오늘 완전 보합입니다. 완전 보합이라서, 네, 뭐,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태라서, 네, 그냥 똑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, 여러분들은 종목을 어떻게 선별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. 그죠? 네. 그래서 상승 종목이 얼마큼 있느냐, 그 부분들이, 이제 여러분들 오늘 계좌가 1% 상승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겠고요. 그냥 보합 정도면 됩니다. 뭐, 마이너스 0.5 이상 떨어지는 거 아니면은, 오늘, 뭐, 전체적인 상황은 그냥 양호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
자,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. 오늘 기관 쪽은요, KT, 두산, 현대로템 이런 쪽 순매수 있고요. 트럼프 우세에 따른 부분들 때문인지 모르지만 방산주 쪽 움직임이 좋아요. 네, 방산주 쪽 움직임이 좋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, 네, 더번코리아 매도 당연히 나오죠. 그 다음에 현대차, 하이닉스, 삼성전자, HPSP, 기아, 조선주, 그 다음에 반도체, 배터리 정도까지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기관 쪽은 일단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.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더 많이 팔았네요. 아까는 현대차 매도가 더 많았는데 지금 삼성전자 매도가 더 많아요. 그래서 삼성전자, 현대차,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팔고 있고요. 삼성전자, 우선주, 일렉트릭 뭘 그렇게 많이 파는 모습은 아니에요. 매도가 많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, 또 하이닉스 쪽 매수가 들어와 있죠. 그 다음에 크래프톤, LID, 넥스원, 방산주가 오늘 좋습니다. 그래서 이쪽 분위기로 이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 쪽 누르고 방산주 쪽 움직임들을 좀 만드는 것 같긴 한데,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출구조사나 여러 가지 부분 봤을 때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되어 있으니까, 물론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만, 당선 확률이 높다고 되어 있어서 시장이 이 이후의 상황에서는 어떤 변화를 겪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. 그래서, 일단 정책이 좀 바뀔 수도 있고, 정권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.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. 이렇게 되면은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, 네, 시장 상황을 좀 잘 체크하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직은 대선 투표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, 네,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. 해리스가 되면은, 네, 시장은 안정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겠습니다만, 트럼프가 된다면 약간 변수는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, 네, 누가 더, 네, 우리 시장에게 유리할 것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. 트럼프가 되더라도 나쁠 건 없어 보이고요. 해리스가 되더라도 나쁠 건 없어 보이거든요.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, 주가 상승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긴 합니다. 그래서, 일단은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해리스가 더 우선적인데,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더 우세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만 우리가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고,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. 천천히 가는 겁니다. 천천히 가면서 오후 타이밍을 좀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보여지니까 그 생각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.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.